대부분은 2, 3일 안에 이런 식으로 딱쟁이처럼 진행돼서, 그리고 고름이 여드름에 비해 하얀 편이고, 모낭염은 그 겉에 막이 얇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해주면 정말 여유있게 5일 이내로는 모낭염이 번지는 것도 멈추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었던 여드름 압출과 재생되는 과정들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는 모낭염이 생긴 후에 어떻게 없어지는지 과정들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모낭염은 제가 여드름과 함께 겪고 있는 피부 질환인데요. 특히 모낭염은 여드름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구분하기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케어해주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모낭염을 케어해주는 방법들이랑 없어져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여드름이랑 모낭염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낭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모낭염은 세균에 의해서 모낭에 발생한 염증인데요. 특히 피부 면역력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불청결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피부에 위생적이지 않은 습관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면 더 유발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피부에 닿는 물건의 위생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모낭염이 당일에 정말 바로바로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또 특히 남자분들은 면도 후에 입 주변에 이렇게 구슬처럼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소독이 되어 있지 않은 면도기를 사용하다가 그 부분에 균이 감염되면서 모낭염이 유발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 피부에 났던 모낭염을 함께 보시면, 저는 대부분 이렇게 맑은 색깔의 구슬 알갱이가 피부에 꼭 하나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모낭염이 자주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드름 크기가 조금 큼직한 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모낭염은 그런 여드름에 비해서는 크기가 정말 많이 작은 편이고,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에서 더 커지거나 붓거나 그러지 않고 처음에 났던 크기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낭염은 그 겉에 막이라고 하나요? 그 모낭염의 막이 좀 얇은 편이라 대부분은 그냥 세안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가거나 수건으로 이렇게 물기 툭툭 닦아주다가 모낭염도 같이 터져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낭염은 여드름이랑 다르게 터져 나왔을 때 그 농 안에 피지 알갱이가 없어요. 그래서 농만 그냥 이렇게 나오는 편인데, 농의 크기나 깊이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색소 침착이나 폐인흉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주 간혹 한 구멍에 모낭염이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드름이랑 구별이 힘들 뿐더러 일반 모낭염보다 크기도 더 크기 때문에 없어진 후에 흉이 질 가능성도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모낭염이 나는 위치는 저 같은 경우는 눈 옆이라든지 안경 받침이 닿는 코 옆이라든지 아니면 이마 가운데 갑자기 난다든지 약간 생뚱맞은 곳에 혼자 덩그러니 생기기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여드름이 심하게 날 때 모낭염도 같이 더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또 특히 이 턱 라인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낭염도 같이 덩달아서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증상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가려움인데요. 여드름도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아프기도 아픈데 가려움을 동반하는 여드름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모낭염이 여드름보다 더 많이 올라오거나 심하게 번졌을 때는 여드름이랑 비교도 안 되게 가려움증이 정말 확 피부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드름이 정말 심하게 났을 때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다 보면은 항상 여드름이랑 모낭염이 같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드름 균 플러스 모낭염 균이 같이 한 피부에 있으니까 피부 전체적으로 염증도 훨씬 더 잘 번지고 가려움증도 몇 배로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드름이랑 모낭염을 비교한다고 하면 제 경험상 여드름보다는 모낭염이 조금 덜 무서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피부에 한번 딱 생기는 순간부터 재발이 정말 쉽게 나타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손으로 얼굴을 좀 많이 만졌다 하면은 당일에 바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완치라는 개념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위생이나 청결, 피부 면역력을 잘 관리를 해주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 피부에 났었던 모낭염이랑 여드름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또 모낭염을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는 모낭염이고 하나는 여드름인데요. 이 중에 어떤 게 모낭염인 것 같으세요? 바로 왼쪽이 모낭염이고 오른쪽이 여드름입니다.
모낭염이랑 여드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압출했을 때 핵심 피지 알갱이가 있냐 없냐인데요. 이건 사실 압출했을 때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짜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염증이 딱 올라왔을 때 고름이 생긴 외형만 보고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바로 판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장 유심히 보는 건 피부 속에서 고름이 붉은 염증기랑 같이 부어오르면서 튀어나와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모낭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피부 속에서 염증기랑 같이 부어서 솟아오른 느낌이 아니라 겉에 알갱이 같은 고름 하나가 딱 붙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고름이 여드름에 비해 하얀 편이고 크기도 대부분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드름을 같이 보시면 얘는 여드름 종류 중에 화농성 여드름인데요. 딱 보기에도 모낭염보다 고름 면적이나 크기 자체도 크고 고름이 하얗고 맑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누런 편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확실하게 딱 바로 보이기보다 여드름 겉을 싸고 있는 막이 두꺼운 편이라 속에 있는 고름이 비쳐서 보이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봐도 확실히 피부 속에서 염증이 부으면서 고름이 피부 위로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붉은기도 모낭염보다 훨씬 더 심한 편이고 만져보면 땅땅하거나 많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또 모낭염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가장 헷갈려하는 농포성 여드름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염증성 여드름 종류인데요. 초기 구진 단계가 끝난 후에 여드름이 골마서 깊숙이 고름이 생긴 형태의 여드름이라 만지면 아프기도 아프고 가려움을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모낭염이랑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일반 염증성 여드름처럼 염증이 부으면서 붉은기를 띠는데요. 다른 여드름보다 고름의 끝부분이 좀 뾰족하게 솟아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면포가 비쳐서 면봉으로 딱 짜기 좋은 그런 여드름인데 이 겉에 고름이 비치는 모습이 모낭염이랑 정말 헷갈려서 간혹 작은 사이즈의 농포성 여드름이 나면 모낭염이랑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굳이 압출을 해서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판단을 하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제가 여드름을 위해서 해주는 스파 케어를 동일하게 해주면서 고름이 굳어서 떨어져 나가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평소에 모낭염이랑 여드름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평소에 모낭염을 케어해주는 데일리 루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모낭염 압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낭염 자체가 세균성 질환이라 이걸 억지로 압출하는 과정에서 2차 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낭염 압출은 절대 하지 않고요. 첫 번째로 정말 심하게 얼굴에 모낭염이 번졌다 싶을 때는 아무런 스킨케어를 하지 않고 맨피부에 항생제 연고만 극소량으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여유있게 5일 이내로는 모낭염이 번지는 것도 멈추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균 싸움이 끝나면서 없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응급용으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항생제 성분의 연고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용도가 절대 아니고 정말 심하게 모낭염이 번져서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럴 때만 진행 중인 균들을 없애주는 용도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근데 항생제 연고는 심한 가려움이나 따가움 같은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꼭 잘 읽어보고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외에 제가 모낭염 항생제 연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위에 영상을 클릭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데일리로 하는 모낭염 케어 루틴을 소개를 드리면 모낭염이 얼굴에 몇 개 안 올라왔을 때 한 두세 개 정도 올라왔을 때 해주는 방법인데요. 먼저 세안을 해주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정말 모낭염이 심할 때는 손을 닦지 않고 바로 물을 묻혀서 얼굴에 손을 대면 정말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려움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균에 정말 민감한 질환이라 손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세안제는 평소랑 동일하게 사용을 해줍니다. 오전이랑 오후에 사용하는 세안제는 다른데요. 오전에는 각질 정돈에 도움을 주는 파우더 타입의 스크럽제로 세안을 해주고 오후에는 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각질 정돈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여드름이랑 모낭염이 심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안할 때도 이렇게 데일리로 각질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안 직후에는 정말 깨끗하게 잘 마른 쇠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톡톡 닦아주는데요. 이때 조금이라도 습하게 젖어있는 헌 수건을 사용을 하면 피부에 정말 심한 가려움증이 확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드름도 물론 청결이 중요하지만 모낭염은 조금 더 오바를 해서 위생을 신경 써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는 평소랑 동일하게 해주는데요. 단 스킨케어 단계를 줄여서 깔끔한 느낌의 보습크림 딱 한 개만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스파케어를 발라줘요. 이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티트리 100 오일이랑 큐아크네 연고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면봉에 묻혀서 모낭염에 발라줍니다. 둘 다 제가 여드름 염증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모낭염에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여드름이랑 모낭염이 생기는 원인은 달라도 같은 염증이라 그런지 모낭염에도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모낭염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과정들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낭염은 워낙 혼자 잘 터져나가서 제가 연달아 찍지는 못했고 각각 다른 부위에 났던 모낭염을 과정만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모낭염 모습인데요. 모낭염은 여드름과는 다르게 점점 커지거나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보면 고름이 딱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는 형태로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났던 모낭염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났는지 뭔가 구슬같이 한 개가 붙어있는 그런 느낌보다 옆으로 고름이 퍼져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게 모낭염의 스파 케어를 해주고 다음날 모습인데요. 처음 생겼을 때보다 확실히 겉면이 노랗게 변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모낭염은 그 겉에 막이 얇아서 그런지 몰라도 스파 케어를 해주면 여드름보다 훨씬 더 빨리 잘 굳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2, 3일 안에 이런 식으로 딱쟁이처럼 진행돼서 세안하거나 스킨케어를 할 때 알아서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턱 쪽에 났던 모낭염은 크기가 꽤 컸어서 그런지 딱쟁이가 떨어져 나간 후에도 살짝 피부에 붓기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모습인데요. 보면 붓기도 거의 다 빠지고 흉진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아무른 모습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드름은 조금 더 농이 깊게 자리를 잡아서 터져 나가도 흉이 깊게 생기는 편인데 모낭염은 고름이 대부분 겉면에 이렇게 형성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어서 떨어져 나가도 피부 속까지 엄청나게 심한 손상은 주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평소에 모낭염을 케어해주는 방법들이랑 관리 후에 없어지는 과정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 외에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는 뭐 안경이랑 핸드폰 알코올로 매일매일 소독하기, 손으로 얼굴 안 만지려고 노력하기, 그리고 쇠수건 사용하기, 손 자주 닦기, 그리고 베개 커버를 매일매일 빨거나 아니면 쇠수건을 그 위에 덮어서 사용하거나 이런 거를 실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하면 더 많이 생기는 질환인 만큼 물 섭취나 그리고 수면 시간 지켜주는 거, 그리고 장 건강 신경 써주기, 그리고 야채나 과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를 하면서 매일매일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저도 지금 모낭염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노력한 것들이 피부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만 내가 잠깐 해보고 아 나는 안 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쭉 관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케어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